보고 듣기만 해도 돈을 버는 동기부여. 한국보험금융에 근무하고 있는 연민호 팀장이라고 합니다. 첫 차가 군대 전역하고서 23살 때 SM5를 할부로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. 1년 탔고 삼성차 휘발유는 걸러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팔게 되었습니다. 다음 차가 이제 K5 탔었습니다. 그 흔히 말하는 과학 5호기. K5 같은 경우는 이전 차가 휘발유였다 보니까 가스차로 사게 됐었고 2년 조금 넘게 탔던 것 같아요. 2년 6개월?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유류비 관련해서 부담감이 없었고 SM5에 비해서 차가 잘 나가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던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고 제가 이제 또 병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변병이라고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. 아, 차를 바꾸지 않으면 알아두어 버려요. 네, 맞아요. 그 다음 차가 그랜저 HG 가스로 구매했었습니다. 배기량이 커질수록 차는 깡패다라는 거를 느꼈고 비교가 안 됐었습니다. 그랜저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탔습니다. 또 기변병이 도셔서. 아, 그쵸. 네. 그때 당시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치유가 되지 못해서 또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차가 BMW F10 모델로 구매를 했었고 디젤 차량이었습니다. 2년 조금 안 되게 탔습니다. 그랜저랑 BMW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확실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밟는 대로 나간다 였고 BMW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. 펀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운전하는 것도 재밌었고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차였던 것 같아요.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출장을 많이 가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도 연비가 20이 넘게 찍히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기름값도 괜찮아서 굉장히 재밌게 탔고 만족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단점은 일단은 차가 조금 많이 하드하다 보니까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 운전하는데 허리 아픈 게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MW 차량 자체가 오일 누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일 관련해서 많이 터지는 것도 있었습니다. 보증 끝나고 나서도 수리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하면은 좀 많이 그래도 싸지기는 했는데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기본 돈백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수리를 했었어요. 허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편한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중형보다 대형인데 대형 차량 같은 경우도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돼서 찾다가 그나마 이제 좀 만족감이 많았던 그랜저 HG 가스로 다시 이제 또 바꾸게 되었었습니다. 바뀐 그랜저도 2년 조금 탔던 것 같습니다. 2년 약정. 네, 그 통신사 휴대폰처럼 번호 이동하는 것처럼. 먼저 지금 차는 벤츠 W213 이제 2300 모델 타고 있고 이제 휘발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일단은 많이 운전도 하고 출장도 잦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편한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돼서 반자율 있는 모델로 이제 찾고 있었고 국산 차랑 이제 수입차 비교하다가 벤츠를 선택하게 됐는데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또 이제 선택을 하다가 BMW 탔을 때 아팠던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나서 휘발유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누유 관련돼서 좀 많이 이렇게 아픔을 겪어서 이제 디젤 차에 대해서 좀 선호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연비는 좋은데 그만큼 이제 정비하게 될 때 적게 쓴 것을 이제 수리비로 많이 또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DPF 클리닝이나 흡기라든지 또 예열하고 후열하고 또 이제 성향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면은 괜히 찝찝해서 이제 또 아침에 예열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싫었고 해서 이제 휘발유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도 구매하고서 알았는데 엔진 자체가 일단은 하자가 없고 좀 좋은 엔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딱히 웬만해서는 아직까지는 고장난 거는 없어서 만족하고서 타고 있습니다. 단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뒷좌석을 이렇게 돌았을 때 무릎이 보인다는 거. 그 전에 그랜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산차 자체가 이제 실내 디자인을 많이 잘 뽑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많이 좁더라고요. 다음 차는 이제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국산 대형차나 아니면은 제네시스라든지 반자율 있는 모델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
요즘 국산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차이가 첫 번째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터치 유무도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전 차량은 또 이제 안 돼서 좀 불편했던 점들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리비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설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은 한번 고칠 때 그래도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점.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보험 영업도 그렇고 다른 영업도 그렇고, 영업이라는 거 자체가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고 상승과 하락이 있거든요. 물론 기복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은, 제일 첫 번째가 상승된 달의 월급을 나의 현재 월급 연봉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, 나는 항상 이렇게 버는 사람이야, 뭐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박혀 있다 보니까 미래적인 부분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자,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, 약간 그러신 분들을 좀 많이 봤고,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저도 이제 영업에 대해서 애초에 이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,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의지랑 지금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를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계속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게 되고, 다른 분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들이 뭐 개척 영업에 대해서 많이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, 이 영업이라는 거 자체가 쉽지만은 솔직히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쉬운 영업도 있고 어려운 영업도 있고, 남들과 같이 이제 앞에 길을 가지만은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가는 거는 내가 얼마나 그 길을 버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길을 이제 얼마나 참고 이제 버티고 가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냐 단기적으로 가냐,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꿀팁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결과를 추구하게 되고,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불안하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,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, 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땡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다 보니까,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를 성장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눈앞에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, 우리 흔히 말해서 밭에다가도 뭘 하나 심는다 하더라도 씨가 이제 또 부화되기 전까지,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영업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언젠가는 이제 수확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수확하는 날은 아직 이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,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한국보험금융 연민호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